앞에 타이틀은 제가 이제 웹3라는 단어를 이제 썼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미디어의 등장과 커뮤니케이션, 이제 제 학과의 명칭이기도 하고, 이제 해서 이제 적어 놨습니다. 자, 그래서 뭐 오늘 뭐 할 내용을 이제 우리 강의처럼 한번 만들어 놨어요. 왜냐하면 우리 강의할 때 이렇게 강의 목표하고 또 강의 내용을 적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강의 목표에 보면 이제 웹3가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다. 그 다음에 SNS가 아니라 이제 포스트 그 SNS 다음이죠. 그렇죠. 포스트 SNS 시대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의 위기와 도전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다. 되어 있고, 그다음 밑에 보면 내용 및 목차 보면 이제 웹3의 개념화 정리, 그 다음에 레이어라고 하는 것의 유형과 중요성, 그 다음에 세대 정체성을 뛰어넘는 혁신, 그 다음에 NFT, 검색 포털, AI 기반의 메타버스 발전, 그 다음에 이제 커뮤니케이션의 위기와 도전, 이렇게 이제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오늘 강의 목표하고 강의 내용을 가지고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좀 표정을 읽어가면서 좀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카데미이다 보니까 아카데믹한 내용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카스테스라고 하는 학자를 먼저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카스테스라는 학자는 스페인 출신인데 이제 미국에서 이제 교수를 이제 오랫동안 하신 분이에요. 미국의 유니버시티 오브 서던 캘리포니아 난가주 대학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또 커뮤니케이션 학자인데, 왜 이제 매뉴얼 캐스터를 먼저 얘기하냐 하면 인터넷의 등장에 따른 네트워크 사회를 가장 광범위하게 조명한 그러한 학자입니다. 그래서 이 매뉴얼 캐스터에서는 우리가 인터넷의 등장과 함께 나타난 1990년대 중후반의 사회를 이야기할 때 모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 매뉴얼 캐스터가 주목을 받게 되는 것은 이제 크게 이분이 이제 대인 간의 커뮤니케이션도 바뀌고, 그 다음에 대중 간의 커뮤니케이션도 바뀐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대인 간의 커뮤니케이션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제 이메일을 통해 가지고 서로 간에 이제 정보를 이제 전달을 받는 것이고, 대중 간의 커뮤니케이션은 기존의 매스 미디어에서는 소위 매스미디어가 정보를 모든 많은 사람들한테 뿌려주는 소위 원투매니였는데, 이제 그런 원투매니 시대가 매니투매니, 여러 사람들이 정보들을 이제는 서로 간에 다중다의 그런 형태로 이제 전달하는 것이었죠. 근데 세 번째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있는데 MSC라고 해놨는데요. 그러니까 대량적 자기소통이라고 했는데, 이 얘기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회상이 어떻게 갈 것이냐 하면은 소위 탑다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그러한 정보의 흐름이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가는 그와 같은 모드로 바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제어가 없고 권위적인 어떤 필터링을 우회하는 그러한 소통 채널이 생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와 같은 개념이 90년대 중후반에 얘기했죠. 우리 인터넷이 언제 나왔을까요? 인터넷이 우리가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네이버,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건 네이버잖아요. 그럼 네이버가 언제 가장 나왔을까요? 네이버. 여기 우리 친구들은 아마 네이버하고 비슷한 시기에 태어났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이버. 90년대에 등장한 거, 그러면 95년 이전에 등장했을까요? 95년 이후에 등장했을까요? 그렇죠. 98년도에 이제 등장을 했어요. 네이버가 이제 등장했고, 네이버가 먼저 생겼을까요? 아니면 지금은 카카오로 이름을 바꾼 다음이 먼저 생겼을까요? 다음이 먼저 생겼죠. 다음은 이제 95년도. 그래서 구글도 98년도 생겼고요. 야후는 1994년도에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인터넷의 등장과 함께 이 매뉴얼 캐스테스가, 그러니까 네트워크 사회라고 하는 것이 오고 사람들의 연결망이 촘촘해지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이론적으로는 맞는데 실제 생활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탑다운이 완전히 없어졌을까?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의문감이 여전히 지난 20년 동안 95년도, 2005년도, 2015년도 그리고 벌써 2023년도니까 벌써 이제 30년째 되고 가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의구심이 많이 생겼는데 이제는 그러한 의구심이 기술적으로 많이 해소되고 있어요. 이제 그게 바로
오늘 얘기하는 웹3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웹3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매뉴얼 캐스텔스라는 학자를 이제 한 번쯤은 반드시 기억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웹3라는 이 용어를 또 한번 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웹3라는 용어. 이 웹3란 여기 보면 지금 표에 보면 웹 1.0, 웹 2.0, 웹 3.0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0이 되어 있잖아요. 0. 그렇죠? 이 0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IT 분야에서 우리가 문서를 만들거나 소프트웨어를 만들면 1.0 버전 혹은 2.0 버전. 근데 1.0에서 2.0으로 갈 때는 우리가 되게 획기적인 무언가의 개선이라든가 업데이트가 있을 때 숫자를 바꿔 쓰거든요. 아니면 그냥 1.0에서 뭐 1.5 버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2.0이라는 용어가 사실은 먼저 나왔어요. 먼저.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인터넷이 만들어졌어. 인터넷은 물리적인 이러한 케이블입니다. 물리적인 케이블. 우리 수도관처럼, 전기관처럼. 그러니까 물리적인 케이블이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땅을 팔아가지고 강통신망을 가는 거, 그게 이제 인터넷이죠. 이제 강통신망을 안 하고, 이제는 공기 중에 전파를 통해서 하는 무선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러한 그 네트워크에 의해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낸 언어가 있어요. 그게 HTML이라고 하는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라는 거예요. 그 HTML이라고 하는 랭귀지를 만들어서 인터넷 위에서 얹어 놓으니까 뭐가 됐어? 월드 와이드 웹이 된 거예요. 그래서 웹사이트를 지금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웹사이트 말고도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근데 이제 웹사이트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 너무나 보편적이다 보니까 인터넷하고 웹하고 동일한 용어처럼 된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이 웹이 어떤 웹이었냐면 홈페이지에서 누군가가 정보를 올렸어. 그 누군가는 대부분은 웹사이트를 만든 사람들이었어. 그렇죠? 웹사이트를 만든 사람들이 정보를 올리면 그 웹사이트를 방문한 사람들이 정보를 다운로드 받고 이런 시스템. 그러는데 2004년도에 뭐가 등장했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쓰는 SNS 가운데 하나예요. 2004년도에 뭐가 등장했어요? SNS 가장 많이 쓰시는 거 뭐예요? 페이스북. 그렇죠. 페이스북이 등장했어요. 2004년도에. 2005년도에 또 뭐가 등장했을까? 또 많이 쓰는 SNS는 뭐가 있으세요? 우리 많이 쓰는 SNS. 인스타그램보다는 조금 그래 유튜브가 등장을 했어요. 2006년도에 트위터가 등장을 했어. 그런데 이 페이스북하고 유튜브하고 그 다음에 트위터 같은 거를 보니까 홈페이지를 만드는 사람들이 정보를 올리는 게 아니야. 누가 정보를 올려요? 그러니까 사용하는 사람들이 올리는 거야. 이것을 인더스트리, 산업계에 있는 사람들, 미디어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 새로운 인터넷, 새로운 월드 와이드 웹인 것 같은데 뭐라고 부르지? 라고 자기들이 장명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가장 장명하기 쉬운 게 뭐죠? 숫자를 붙이는 거잖아.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 사람들이 2.0이다 라고 얘기한 거야. 2.0이 생겼으니까 당연히 그 앞에는 자연스럽게 그냥 1.0이 된 거야. 학자들이 했는 말이 아니야. 학자들이 했는 말이야. 그냥 2.0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해가지고 은연숙죠. 그러니까 2010년을 부근하기 전에 좀 쓰이기 시작했어. 그러다가 2010년을 지나면서 무하게 많이 쓰면서 그러면서 2.0이 되니까 앞에 홈페이지 시대는 그냥 어떻게 됐냐? 1.0이 돼버린 거예요. 1.0이. 그렇죠? 그런데 이때 또 중요한 일이 또 벌어집니다. 무슨 일이냐면 사람들이 자기의 SNS를 통해서 이제 홈페이지가 아니라 정보들을 많이 계속 올리니까 이제는 100개의 홈페이지에서 100명의 운영자들이 정보를 올릴 때 하고는 속도가 달라. 정보가 올라오는 속도가. 그렇겠죠? 그 다음에 정보 올라오는 유형도 많이 달라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데이터가 주체할 수 없이 많아져요. 그런 시대가 오니까 이걸 또 뭐라고 얘기하지? 우리 같은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데이터 기반한 인터넷으로 다시 바뀌고 있다라고 하고 혹은 데이터 기반한 세상이 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해하죠? 그게 2010년을 부근했었어요. 그런데 또 은근슬쩍 미디어하고
빅데이터라고 이걸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빅데이터라고. 이걸 빅데이터라고 부르기 시작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야 이거 너무나 이거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거죠. 쏙쏙 들어오니까 어느 정도 다 빅데이터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빅데이터라는 단어가 등재가 됐어. 그게 2013년도예요. 2013년도. 제가 90년대를 이제 박사과정을 하고 그 다음에 2003년도에 영남대학교에 왔어요. 영남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에 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20년째잖아요. 20년째인데 제가 처음에 와가지고 뭘 가르쳤냐면 웹 1.0의 홈페이지 안 가르쳤어요. 야 이거는 세상이 이제 바뀌어가고 있어. 그래서 뭘 가르쳤을까? 블로그를 가르쳤어요. 블로그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페이스북을 가르치고 이제 트위터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제 수업을 들었는 많은 학생들이 야, 내 수업 시간 중간에 이거 처음 만들어 봤다. 이런 학생들이 참 많았는데 이제 그러면 불구하고 우리는 빅데이터라는 단어를 학계에서는 아무도 안 썼어요. 근데 앞서 얘기했듯이 2010년도부터 시작하면 옥스퍼드가 2013년도에 빅데이터를 사전에 등장하고 그런데 그와 같은 빅데이터의 시대가 오는데 또 하나 더 중요한 역할을 한 게 있어요. 웹 2.0만큼이나. 웹 2.0은 콘텐츠였잖아. 콘텐츠인데 이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정말 중요한 도구가 우리들한테 온 거죠. 뭘까요? 그렇죠. 스마트폰이야. 아이폰이 2007년도에 나왔어요. 우리는 그다음에 대한민국에서는 2008년쯤에서 갤럭시하고 아이폰이 풀렸어. 자, 그러니까 2004년도에 페이스북에, 2005년도에 유튜브에, 2006년도에 트위터를 PC에서 할 때하고는 세상이 완전히 또 달라진 거야. 이제는 정말로 자기들 손안에서 컴퓨터를 들고 다니면서 SNS를 막 올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데이터의 폭발이 일어나고 빅데이터라는 단어가 힘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콘텐츠하고 디바이스가 같이 온 거야. 그러면서 세상이 바뀌면서 웹 2.0의 시대가 이제는 그러니까 탄력을 받게 됐죠. 그렇게 보낸 시간이 우리가 벌써 10년이 넘었는 거죠. 봐보세요. 그렇죠. 지금 2023년도잖아요. 그렇게 보낸 시간에 벌써 이제 한 세대를 이제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 한 세대를 지나가면 항상 뭐가 오죠? 그 다음 세대가 오는 거예요. 그 다음 세대를 오는데 그 다음 세대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까? 앞에 2.0이라고 했으니까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어요? 3.0이라고 당연히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어요? 3.0이라고. 그래서 1995년도부터 해서 우리가 끊어가지고 이제 1.0, 2.0, 3.0이야.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뭐 조금이라도 이제 신문 기사를 보거나 뉴스를 보거나 혹은 대학원생이라면 논문을 본다면 그러니까 3.0이라는 용어가 쓰는데 3.0이 아니라 그냥 3, 웹 3, 0을 빼는 그런 표현들도 많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국내에서도 그러니까 아직까지 개념 정립이 잘 안 되고 학계에서도 개념 정립이 안 돼서 제가 오늘 그것도 잠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다시 인터넷의 시대의 초창기로 가야 되는 거예요. 월드 와이드 웹, HTML을 만든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 컴퓨터 언어예요. 랭귀지라는 단어가 붙어 있잖아요. 이걸 만든 사람이 누구냐 하면 팀 베르나스-리라고 하는 영국의 컴퓨터 공학자였어요. 팀 베르나스-리의 영국의 컴퓨터 공학자가 이 인터넷이라는 네트워크는 미국에서 만들었어요. 이 미국이 군사적인 목적으로 만들어가지고 대학에 뿌려가지고 대학에서 이메일을 좀 쓰면서 이제 확산이 되기 시작했는데 영국의 컴퓨터 공학자에는 팀 베르나스-리라는 학자가 그러니까 1980년대 중후반에 이제 이 미국의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이메일이 전달이 되는 걸 봤죠. 그때는 월드와이드웹이 없을 때야. 그렇죠? 팀 베르나스 쓰기가 너무 불편한 거야. 그때는 여러분들이 들어본 사람도 있겠지만 FTP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 해가지고 이상한 시커먼 화면에서 막 내용을 보내고 있어요. 그렇죠? 혹시 PC통신 세대들은 아마 기억이 날 수도 있어요. PC통신하고 비슷한 그런 시스템으로 보냈어. 이 컴퓨터 공학자가 너무나 이 시스템이 불편하다.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정말 쓰기 쉽게 컴퓨터 언어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자기가 이것을 학회에 가서 발표를 했어. 그런데 사람들이 이거 네가 말한 게 더 어렵다 이렇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그렇게 이제 처음에는 모든 이노베이션은 다 거부를 받는 거야, 처음에는. 그랬는데 어느 순간 이제 이 사람이 만든 HTML이 받아들여졌어. 그게 1989년도였어요. 1989년도. 이 팀 베르나스-리는 사실은 그와 같은 월드 와이드 웹을 만든 사람이었지만 실제로는 이 월드 와이드 웹을 대중화시키지는 못했어. 그러니까 HTML을 만들고 웹을 짜게 하긴 했어. 그러나 소위 말해서 웹 1.0의 시대로 끝난 사람이야. 그렇죠? 그런데 웹 2.0으로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더 웹에 대해서 잘 알게 됐고 SNS에 대해서 알게 됐잖아. 그러던 순간 이 팀 베르나스-리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웹 3을 만들어야 되겠다. 3.0 아니라 웹 3을, 웹 3를. 그러면서 웹 3은 기존에 자기가 만든 HTML하고 다른 좀 어려운 용어예요. 뭐 온톨로지라고 해가지고 인터넷의 구조를 HTML이 아니라 다른 구조로 만들어야 되겠다. 웹 3이라는 그러한 단어를 쓰면서 학회도 자기가 만들려고 했어. 왜냐하면 영국 정부가 돈도 많이 지원해주고 EU에서도 돈도 많이 주어주고. 제가 2008년도에부터 2009년도에 옥스포드 인터넷 연구소에 있었는데 그때 유럽의 분위기는 그래서 웹 3이라는 거 얘기하고 이랬어요. 그런데 그 웹3이라는 용어가 그때 이제 등장을 해서 쓰였는데 이 웹3이라는 용어는 좀 학계에서 그 사람들의 무리에서만 사용하다가 별로 힘을 못 받았어. 그리고 오늘 얘기하는 이 웹3의 중심인 탈중앙화 블록체인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였어. 다른 거였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일단은 그 팀 베르나스-리가 말한 웹3이 있었어요. 그것은 온톨로지라고 하는 기술하고 그 다음에 세멘틱 웹이라고 하는 그런 기술로 만들어지는 게 있었어요. 그랬는데 자 오늘 이제 주제가 뭐냐면은 이제 웹3인데 이 웹3이라는 용어는 다른 진영에서 얘기했어. 어떤 진영? 탈중앙화라는 진영에서. 탈중앙화라는 말은 뭐냐면은 중앙으로부터 벗어나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중앙으로 벗어나자. 중앙으로 왜 벗어나냐? 왜 벗어나냐? 앞서 SNS 얘기를 다시 해야 돼요. 페이스북에서 열심히 막 포스팅을 올렸어요. 유튜브에서 열심히 동영상을 올렸어요. 트위터에서 열심히 올렸어요. 인스타에서 열심히 올렸는데 광고 수익을 누가 다 가져간다? 여전히 페이스북 회사가 다 가져가는 거야. 유튜브 회사가 다 가져가요. 인스타그램 회사가 다 가는 거야.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전혀 내가 원하는 인터넷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움직임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중앙 집중화된 권위적인 거 그런 것부터 벗어나자라는 흐름, 탈중앙화 혹은 그렇죠 탈중심화의 흐름.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라고 얘기하다가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것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 처음에는 웹 2.0하고 구분돼서 웹 3.0이다 라는 얘기를 썼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웹 3.0이니까 팀 베르나스가 얘기했던 웹 3하고 0만 있지 좀 거의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3.0이다 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교통정리를 또 해야 돼. 또 해야 돼. 교통정리 또 해야 돼. 뭐 어떻게 해야 하냐? 블록체인에도 여러 가지의 그러니까 파벌들이 생기게 생긴 거야. 근데 파벌들이 생겼는데 가장 큰 파벌은 여러분들이 몇 년 동안 최근에 코로나 기간에 엄청 많이 들었던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파벌이 있어. 가장 큰 파벌이야. 그 다음에 이더리움이라는 파벌이 있어요. 이더리움이라는 파벌. 근데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파벌에서 웹 3.0이라는 단어를 안 써. 뭐라는 단어를 써? 0을 버리고 웹 3이라는 단어를 선호하게 됐어요. 이더리움 파벌. 그래서 이제 교통정리 다 끝났어요. 3.0이라는 단어가 탈중앙화 블록체인 진영을 이야기도 하고 웹3이라는 진영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렇게 됐는데 웹3이라는 이야기를 하면 앞서 팀 베르나스-리의 웹3하고도 혼동이 또 될 수도 있다. 이 얘기예요. 지금 그만 무슨 얘기냐? 그와 같은 가도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보면 봐요. 웹 1.0, 2.0, 3.0 해놨잖아요. 웹 3 안 해놨잖아요. 그렇죠? 여기에서는, 오표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웹 3.0, 웹 3. 그러니까 저도 혼용해서 지금 쓰고 있어요. 근데 저도 지금 조금씩 웹 3.0이라는 용어를 더 쓰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더리움의 진영이 힘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어.
이게 학계도요, 정치판이고요. 기술계도 정치판이고요. 다 누가 권력을 지느냐에 따라서 이 바뀌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더리움의 진영이 갈수록 힘을 세지면서 웹3라는 용어가 훨씬 보편화되고 지금 있어요. 3.0이라는 용어는 갈수록 좀 줄어들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웹 1.0, 2.0, 3.0 그렇게 구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3.0은 이러한 플랫폼 제국주의에서부터 벗어나자라는 그런 거죠. 플랫폼 제국주의에서부터. 이 플랫폼 제국주의는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에 조금만 알면 피부에 느껴요. 그렇죠. 자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뭐 틱톡 보상을 주는 건 딱 한 개밖에 없어요. 지금요. 유튜브밖에 없어요. 근데 유튜브도 구독자가 수가 500명 이상일 때, 그 다음에 연 시청 시간이 4,000시간 이상일 때 보상을 주죠. 다른 SNS는 보상을 주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요. 근데 유튜브도 예전에는 구독자가 1,000명 이상이었을 때 보상을 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제국주의적인 거, 중앙 집중화된 것에서부터 벗어나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벗어나기 위한 그러한 새로운 기술적인 방식이 웹3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뭘 주장하냐면은 소위 DAO 해놨어요. DAO. DAO라는 것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DAO. DAO는 말 그대로 여기 보면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 됐어요. 이건 뭐냐면 일종의 직접 민주주의, 아테네에서의 직접 민주주의 같은 거 하자는 거예요. 그걸 기술적으로 구현해 주겠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캐스텔스가 얘기했던 거 MSC 기술적으로 만들어 주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앞에 왜 이렇게 서술을 많이 했냐면은 지금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제가 아무리 이게 사례들을 이야기해도 머릿속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를 정리할 수 있는 또 이제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정리를 한 거예요. 자, 이런 것은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는데 이제 요즘 영어로 된 표는 우리 같은 학자들 분야에서도 학술지에서도 나타나고 학술지도 뭐냐면 제가 논문을 많이 썼어요. 우리 그 학생들하고도 많이 쓰고 해외 연구자들하고 많이 썼어요. 근데 논문을 썼는데 그 논문을 다운로드 받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논문을 파일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논문을 하기 위해서는 그 해당 학술지를 구독해야 돼. 여러분들 구독 안 했다고 생각하지만 도서관이 대신 구독을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도서관에서 출판사에서 돈을 줬잖아. 그런데 논문을 쓴 지식을 생산한 나는 여러분들의 있는 구독료를 받습니까? 안 받아요. 심지어는 우리가 돈을 냅니다. 출판료를. 심지어는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까지 비싼 그런 학술지도 있어요. 비싼 그런 학술지들을 있어요. 저도 지금 최근에 게재된 학술지는 지금 350만 원이야. 그래서 연구비가 없으면 자기 월급으로 이제 내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연구비가 없어가지고 내 월급으로 내야 되는데 우리 제자하고 지금 이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몇 퍼센트 서로 부담할 것인지. 근데 그 학술지가 워낙 영향력이 높아가지고 이제 냈거든요. 냈어. 그럼 방금 이것도 뭐죠? 제국주의인 거죠. 혹은 집중화된 거죠. 플랫폼이 다 가져가는 거잖아. 우리가 오히려 돈까지 내는데 출판사는 그가 돈을 보이는 거잖아. 그래서 이 학술지에서도 우리는 이제 그러한 시스템을 벗어나가지고 논문의 저자들, 그 다음에 논문을 심사하는 사람들, 논문을 편집하는 사람들한테 보상을 주겠다 해가지고 영국에서 새로 이러한 학술지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 학술지에 제가 또 이제 편집위원장을 같이 하기로 했어요. 같이 생각을 같이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잠깐 이제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